오늘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백두산 날씨를 좀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남측에는. 그런데 백두산은 약간 흐린 정도 날씨랍니다. 그런데 오전 기온은 영상 4도, 꽤 낮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꽤 쌀쌀한 날씨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트레킹 내지는 방문하기에는 괜찮은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 약간 춥기도 하다. 뭐 이런 날씨 예보가 있더군요. 자, 아무튼 최영태 소장님. 백두산은 우리에게 영산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미를 좀 삼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백두산, 네. 민족의 잠깐만요. 예. 지금 화면이 급하게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으로 향하기 직전에 앞부분 사진인데 향하기 직전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두산으로 향하기 위해서 일단 향하기 위해려면 공항으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기 직전 백화원 영빈관을 나서는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최영태 소장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백두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 민족의 성지다 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그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그 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 역시도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온 3대 세습에서 그것을 바로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백두산을 또 김정은 위원장 들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항상 자세히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그 어려운 결단,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결단을 할 때 이런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 그쪽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사실 보였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 백두산 자체를 어떤 그야말로 혈통의 하나의 그 성지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아니면 뭐 그것을 떠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민족의 성지다고 할 정도로 우리 백두산은 사실 귀히 여겨오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바깥에 있는 보통 날씨를 가지고 천지를 볼 수 있다 할때 그 판단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 순간에 그 가려버리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반적인 그 정상회담을 거치는 걸 이래 봤을 때 상당히 복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천지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입니다. 백화원 초대소를 떠나서 지금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장면인데 이른 아침 아닙니까? 7시 27분에 백화원을 떠났다 그러는데 이른 아침인데도요.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히 지금 뭐 환영을 하는 건가요? 환송을 하는 건가요? 아무튼 꽃을 흔들고 뭔가 이렇게 반가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지금 이 유도 오토바이가 지금 앞에서 앞서고 있네요. 지금 저 모습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문대근 전 소장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 특이하다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백두산에 갈 때는 중국 쪽을 통해서 중국 쪽 백두산을 간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을 남쪽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북한 쪽에서 가니까 북측으로 올라가게 되는 아마 굉장히 드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중국 쪽을 통해서 2번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주보는 그 북한 쪽 산을 보면서 언제쯤 저기 천지에 가게 되는 게 북한 쪽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게 됐는데요. 통일하면 이제 백두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많은 단체에서 이 통일단체는 반드시 백두산을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민족의 시원이고 성산인데 오늘 날씨가 뭐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합의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민족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좀 이 가능성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약간 흐려도 이 2,800고지는 변화무쌍하고 볼 수 없는 때가 사실은 한 60%, 70%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폭풍우가 쳐도 두 정상이 손을 잡고 가서 우리 민족한테 큰 메시지. 저는 뭐 어제 합의에 많이 관심을 안 두고 있던데 민족 자주하고 민족 자결, 우리 운명, 우리 주인,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을 떠나서 지금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보통 비행기를 타야 이제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하니까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이동하는데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환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8일 첫날 평양 국제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지금 거리를 보면요. 높은 빌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여명거리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아무튼 평양 시내를 관통해서 지금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계속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군요. 백이찬 대표님. 네. 혹시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럼 역시 중국 쪽을 통해서 가보신 거죠? 네, 저도 중국 쪽을 통해서 2번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백두산의 목표지가 장군봉이거든요. 네. 장군봉, 북측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가보신 우리 남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네. 장군봉이라는 게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백두산에서 예.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장군봉이죠. 예.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백두산의 높이는 장군봉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군봉에 감으로써 백두산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는 또 하나 이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예.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은 2007년 예. 10월 4일에 있었던 14합의에 예. 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직항으로 해서 백두산을 관광하는 이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것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4합의에서 됐던 백두산 직항로 개설의 어떤 시발 그러니까 이 문을 여는 이런 의미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것이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미 관계가 상당히 진척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번 백두산 방문을 계기로 백두산 직항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우리 남한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직항로가 개설이 된다면 백두산에 참 가고 싶어하는 분이 많이 계시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는 금강산을 많이 갔는데 육로로도 가도 배로도 가고 했는데 좀 짧고 어떻게 보면 설악산하고 금강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금강산이 뭐 아름답긴 하지만 근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지고 성지니까 그 상당한 수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단체로도 많이 가고 그런 쪽에 아마 그것도 느낌이 금강산과 백두산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예. 특히 백두산은 또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하니까 그쪽에 또 지금 관광단지도 개발은 안 됐지만은 그쪽도 그 삼지연 공항 쪽에서 좀 개발하고 잘하면 우리 스위스 융플라우 가봤잖아요. 가다가 비행기로 가다가 중간에 궤도 열차로 또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도 장군봉에서 천지 이쪽 사이에도 궤도 열차하고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한 관광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국제비행기에 도착을 해서 지금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한 비행기 탑승 전에 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그 사이 잠깐 비쳤는데 굉장히 많은 또 시민들이 나와서 또 꽃을 흔들고 환송을 하는 모습까지 비쳤습니다. 마치 이 화면만 보면은요. 지난 18일 날 도착 당시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행기 탑승 전에 굉장히 환송을 하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태용 소장님. 지금 방금 이제 백두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백두산이라 그러면은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세요? 저는 백두산 한 3분의 1 정도를 트레킹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중국 쪽인데 바로 중국과 접경 지역에 시작해가 이제 중국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트레킹하는 건데 트레킹하는 방법은 지그재그로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천지목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밑에 내려. 왜냐하면 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선길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군요. 길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래 쭉 가면서 하루 종일 트레킹을 해봤는데
특징이 말이죠. 우리 그 산에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그때는 겨울 눈이 자욱히 쌓여 있는 그런 그 곳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봄과 같이 꽃이 피는 봄꽃이 만발해 예.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예. 뭐 하여튼 이런 사시사철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그 백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산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도 예. 볼 수도 없다 하는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백두산 방문 구체적인 영상은요 지금 생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사정상 아마도 현지 기자들도 동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촬영이 이루어질 테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아마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녁 늦게나 저희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두산 관련 소식은 계속 들어오니까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정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15만 대중 앞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 적대 청산, 평화 큰 걸음 내딛자.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요. 어제 집단 체조가 있었는데 그걸 관람한 뒤 육성으로 평양 시민들이겠죠.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육성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대략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남측 대통령 북대중 상대 첫 연설 최고 수준의 영접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 좀 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빛나는 조국은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 때 처음 공개된 공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이제 체제 선정용 목적이라서 여러 가지 좀 예의가 있습니다만 북측에서는요. 기존 체제 선정 공연과 달리 반미 구호를 빼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27 남북 정상회담 장면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빼는 그런 감안을 한 공연이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네, 백이찬 대표님.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개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람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정상회담 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아주 넓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북한 주민과 악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접촉을 했죠. 그리고 90도 인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백화원 영빈관에 갈 때 무게차에 타고 직접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북한의 이 평양 시민들이 가는
대동강 수산물 시장에 그 식당에서 예. 같이 저녁을 하면서 또 북한 주민과 예. 접촉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15만 명의 북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남과 북이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소원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신체 접촉할 수 있는 스킨십이 가능한 이런 어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고 보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백두산을 향하기 위해서 백화원 초대소를 나설 때 직원들이죠. 백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그렇죠. 악수를 하는 모습. 역시 저것도 스킨십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에 좀 의미가 있다. 예. 문대근 전 수장께서는 어제 그 5.1 경기장에서의 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2005년도 그 남북 회담차 갔을 때 직접 봤습니다. 그때 본 게 이제 아리랑이었고. 그때는 아리랑. 그 내용이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없지 않았는데. 그때는 좀 약간 과격한 구호 이런 게 등장하나요? 그렇죠. 김정일, 김일성 우상화하고 반미, 이 반제국주의 그러면서 이제 뭐 결사옹위랄 때 단결을 외치는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제 공연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다 빠졌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관중을 향해서 한 연설도 감동적이었지만은 그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백이찬 대표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 5.1 경기장에서 이제 집단 체조 관람을 두고 여러 가지 아마 청와대에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아까 기사도 잠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 체조가 이제 체제 선전용 집단 체조다 보니까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그 체조를 과연 관람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아마 적절한 타협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하룻밤 더 묵고 가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날 오후에 제가 그때 대통령 수행원으로 평양에 있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이 오전에 비가 아주 평양에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런 이 아리랑이라는 집단 체조를 꼭 관람시켜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원래 일정대로 이렇게 소화가 됐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저런 대집단 체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리랑이라는 그 체조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수행원이 그걸 보는 것이 옳은지 안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용해 줌으로써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번에 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 체조는 훨씬 더 부드러워진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일상 속으로 나아가서 북한의 어떤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갈 때 북한 사람들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나아가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 내에 우리 서울을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이런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답방 관련 소식은 전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공연을 보여줄까요? K-팝 공연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측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